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목요일 나스닥이 2% 상승을 해서 계속 고가를 높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이없는 매도를 맞으면서 또 361.7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장중에 여러 차례 매도를 얻어맞았지만 결국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악재들이 장중에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글로벌 시장, 이대로 계속 상승하게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시초가 갭 상승폭도 작았을 뿐더러 외국인이 강한 현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특히 현물 매도가 강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 매도를 무려 5,500억이나 했는데 개장 후 1시간 동안 2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눌러서 오전장 9시 50분에 360.75포인트까지 밀어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을 강세로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참 고통스러운 오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콜옵션이 다이어트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콜옵션 매수에 대한 매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번 주 내내 상승을 바라본다 해도 푼 매도가 좋지 콜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톤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이야기는 총평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현물 매도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한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을 붙잡아두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기 때문이죠. 즉 시장을 드라이브한 쪽에서 적극적인 하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매도가 집중되었는데 삼성전자는 개장 후 바로 매도가 나오면서 5분 만에 장중 저가권, 그러니까 7만원 이하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매도세면 시장은 강하게 불어줘야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들은 갭으로 띄우면서 숏 커버링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이 11시 35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VWAP, 그 알고리즘 매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인 고점은 10시 좀 넘어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SK하이닉스의 실질적인 저점도 10시 좀 넘어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난 3월 옵션 만기 이후에 있었던 코스피 200 바스켓에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인덱스가 버티면서 숏을 쳤던 쪽에서 오늘 강하게 커버링이 나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개미들이 7만 전자 깨니까 계속 받치면서 버틴 거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밀린 거죠. 혹자는 전일 미국 반도체 주식, 특히 엔비디아나 인텔이 상승이 개별 재료일 뿐 오히려 우리 반도체 주식에는 악재였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 뉴스가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부탁한다는 것, 그리고 인텔이 50억 달러 정부 지원 반단 이슈 이런 것들은 파운드리를 하는 삼성전자에는 경쟁자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합까지밖에 안 밀렸어요. 사실 이런 뉴스라면 삼성전자 한 1% 넘게 쭉쭉 밀고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밀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 만에 그냥 쭉 내려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횡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그냥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숏 커버링에 대해서 지수 상승을 틀어막기 위한 매도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또한 현재 한국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플레이어는 퀀트 트레이더 위주지 이 모멘텀 트레이더, 그러니까 주식 개별 종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쪽은 한 템포 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재료를 갖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때렸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2,900억, SK하이닉스 1,600억 매도면 이거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목요일 블럭으로 1조 넘게 매수를 했죠. 근데 그거 할인율을 감안한다면 매크로 시황이 받쳐줄 때 일단 장중에 소화한 것이 더 중요했다고 봐요. 또 외국인들이 목요일 장마감 무렵 50억 원이 이제 풋옵션을 네이키드로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거래 상대방은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블럭 매수에 대한 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조금만 더 나온다면 시장은 아주 가볍게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오전 10시 35분 홍콩 시장 열리자 선물은 위로 빠르게 튀어올라서 시가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10시 35분을 기점으로 외국인과 함께 현물을 매도하던 기관들은 그다음부터 현물 매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현선물 매도를 했지만 시장이 더 밀리지 않으니까 뭐 계획했던 현물이야 다 때려야 되지만 그래서 종가까지 매도를 했지만 오후 1시 이후에는 선물 매도 한 4천억 치던 것을 걷어내기 시작해서 순매도 2천억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하방 포지션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 첫 거래일에 개인들이 놀랍게도 풋옵션을 순매도했습니다. 위클리 옵션의 개인들은 늘 양옵션 순매수를 누적해서 결국에 다 양광이 되곤 했는데 놀랍게도 이 4천 계약 이상 풋옵션을 순매도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이 먼슬리 양옵션 매도한 개인들이 이건 먹을 거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지금 해외 시장 대비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먼슬리 옵션이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클리로 손을 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먼슬리 옵션은 오늘도 별다른 방향성이 쌓이지 않은 채 마감을 했고 변동성도 전일과 동일하게 20포인트를 조금 넘긴 선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이 계속 362선을 중심으로 수렴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3월 16일에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생긴 이 콜옵션 가격이 다이어트를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마지막 눌림과 함께 시장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됐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해외 시장 변동성 하락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은 바로 위로 튀어오르기보다는 마지막 눌림이 나와야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 내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못 올랐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도 전일 종가 고가로 마감한 상황에서 거의 밀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유럽 지수 선물이 쭉쭉 뻗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러시아 소식도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고 또 바이든이 폴란드 방문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원찮은 소식밖에 없다 보니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로 시장은 계속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 협력 방안 합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해요. 근데 그래서 좀 오르는가 싶었더니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이 프리마켓 호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이 또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유럽 증시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현물 종가는 아래로 처박혔지만 선물은 또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이번 한 주가 그 유럽 옵션 만기 다음 주였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빵빵한 상태죠. 그래서 새 월물을 맞이한 상태라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방이나 하방을 해지하기에는 비용이 일단 너무 비싸서 본격적인 마켓 무빙이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또 아무래도 유로존은 지금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전쟁 리스크나 아직 해결된 게 제대로 없어서 정체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금리 인상도 착실히 쫓아가고 전쟁 상황에서 지금 유가 상승으로 굴뚝 기업들 이익이 솔창게 쌓이고 있는 영국 증시는 아주 강력한 V 반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영국 증시는 이렇게 V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증시는 그렇다 치고 어제 가장 핫한 움직임은 채권 시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유럽 세션에서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미 국채에 대한 매도가 공격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거나 증시가 움직이거나 통화시장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 시장 자체 이슈라고 보는데 이번 주 내내 횡보를 했던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롱 포지션들이 못 버티고 손절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채권 매도가 쏟아지면서 미국 2년물은 2.3%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미국 본장 개장 후 1시간 뒤인 밤 11시 30분에 사우디 원유 시설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유가 급등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금 가격이 1960달러 이상으로 튀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스탑로스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제 장기물이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게 남아있다고 봐요. 장기물이
다음 주부터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다면 단기물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 채권 반등이다? 이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악재로서는 지금 약발이 거의 다 했죠. 그래서 그보다는 장기물은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늘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또 장중 조정에 그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맷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기본 뷰는 여전히 다음 주에도 장기물 중심으로 스탑로스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미국 국채의 스탑로스가 유럽 세션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시아 세션에서 미 국채의 주된 고객인 일본계 자금이 채권 롱에 스탑로스를 할지 아니면 바이 더 딥을 해서 채권 매수를 할지 보고 바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이 유로가 아시아 세션에서 NY 상승과 함께 반등이 제법 세게 나왔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고점에서 얻어맞아서 결국 1.102로선까지 밀렸어요. 근데 유로화도 지금 계속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유로화의 방향은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바로 부러지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일시적인 유로화의 급등 이후 다시 밀리게 되면서 1.10선을 강하게 부러뜨릴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유로숏을 보는 분들은 증거금을 넉넉하게 두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오지달러와 루니가 상승을 했어요. 장중 조정 계속 이겨내면서 두 원자재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서 달러 매수나 엔 매수 같은 전략이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제가 특히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달러 베이스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거 러시아처럼 순식간에 휴지가 되거나 아니면 강탈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런 통화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지금 오지달러 엄청나게 올랐고 또 루니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될 수 있고 또 이들 국가애들은 지금 미국에 맞추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 함부로 숏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리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해 시장에서 지금 톤당 이 74,000위안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밀린 것이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톤당 1만 달러선 혹은 그 이하로 밀릴 경우 다시 구리 매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선물은 5번이 점 하한가에서 탈출한 뒤에 이번 주 내내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4만 달러 찍고는 다시 또 하한가 마감해서 어쨌든 이번 주 저점 28,000달러에서부터 올라서 이제 톤당 35,487달러를 마감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 점 하한가 내려온 동안 매수를 했던 한 미친 트레이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이구 존경하네요. 오늘 이익 실현 좀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니켈은 선수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올 때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 가까이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실 분위기가 좋다기보다는 숏 커버로 올라간 것이죠. 하지만 본장 들어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반면 이 굴뚝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견인했어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굴뚝 주식도 그렇지만 IBM이나 트래블러스 같은 종목들도 튀어올랐는데, 이것은 미국 증시 반등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3월 중순까지 시장 흐름은 이 돌아가면서 얻어맞는 장이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나스닥이 급등 이후 돌아가면서 반등을 지속하는 장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스닥은 개장 초에도 매도가 나왔는데 나름 반등 시도도 많았어요. 특히 일부 시황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미 국채 투매로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논리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 국채의 투매는 유럽 세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내려온 상황에서 그 연준이 윌리엄스 양반이 뭐 50bp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채권 눌림이 미국 본장 때 강화되기도 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뭐 추가 하락한 건 맞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 나스닥은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오전장 한 11시 반까지는 둘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있었고 그 가운데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스 발언 나오고 또 사우디에서 뭔가 터지고 하면서 유가 급등하고 뭐 유럽 증시 확 눌리고 미국 증시 상승 확 꺾이고 그래서 이제 매도가 강했던 나스닥은 다시 이제 1.29%까지 밀린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락한 동안 변동성은 오르지 않았어요. 이러면 따주기 장세가 이어진 것이고 종가 저가로 처박힐 가능성보다는 오후에 매도자들이 숏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결국 이 장중에 반등이 꾸준히 나왔다는 것을 이 새벽 4시에 다시 매도로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안 눌렸죠. 그러자 4시 30분부터 또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또 예쁜 5일선 조정을 이겨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초반부터 금융주들 달렸고 또 에너지 주식도 강세를 이어갔으며 전일까지 강하게 달렸던 기술주들도 자연스러운 장중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스몰캡들은 상승폭이 작았어요. 변동성은 이제 20.81포인트까지 밀렸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변동성이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고 봐요. 여전히 픽스 선물은 이 콘텐고 상태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지면서 고가에서 횡보를 하는 기관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멤버십 게시판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음봉이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음봉과 세 번째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에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계속 순매수 10만 개, 뭐 23만 개까지 롱을 밀어붙였던 게 드디어 이번 주에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순투기적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것도 무려 5만 4천 계약이 순매도가 쌓인 첫 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FOMC 직후 반등이 쭉 나온 구간에서의 집계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순매수를 쌓았던 쪽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숏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이번 반등이 매도를 하기 위한 정말 좋은 찬스다라는 그런 리포트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FOMC 직후 그 나온 거라서 지난주 후반부터 S&P가 이제 4,450선을 넘기고 나서는 그래도 S&P에서 꽤 뭐 여러 차례 얻어맞고 뭐 일봉상 양음양 반복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쌓였다고 봐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이슈로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다음 한 주도 또 오른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그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손절을 하지 않고 순매도를 더 쌓아간다. 야, 그러면 저는 시장이 얘네들 숏커버 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짧게 봐도 일주일 내내 제자리에서 횡보한 것이고 또 길게 보면 지난 2월 월봉상 계속 아래 꼬리를 달면서 두 달째 제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3월 월봉을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은 딱히 뭐 방향성을 강하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여 눌림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다음 주 수요일이 홍콩 선물 옵션 만기죠.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여전히 박스를 이어나가다가 4월 들어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변수를 더 이야기하면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이 품매도 누적이 처음으로 관찰됐어요. 근데 이게 누적된다면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슈퍼개미가 이 풋옵션을 200억이나 매수한 거 그러면 그게 이제 행사까지 풋 350이니까 요게 과연 당첨이 가능할까? 얘네들이 본전 가격이 프리미엄 한 4포인트 조금 넘거든요. 근데 얘를 당첨을 주려면 이 다음 주에는 잔존일이 이제 본격적인 프리미엄 하락 구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물 350에 근접하지 않고는
다음 주에는 이 슈퍼개미 풋옵션 본전에 나눕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350선을 하회해야만 이 풋옵션이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로매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뭐 너무 바닥권에 스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증거금 관리를 하면서 올라오면 유로매도 다시 쌓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뭐 채권 스프레드는 지금 별다른 이익이 안 나고 있는데 장기금리 하락에 비해서 골드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골드 매도에 초점 맞추고 합니다. 초점 맞추고자 해요. 근데 월요일에 골드가 무슨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매수세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스탑로스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외에 뭐 구리가 톤당 1만 달러 근접할수록 저는 매수 늘릴 거고요. 다이나믹한 한 주가 끝났습니다.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지독하리만큼 반등을 못해서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단에서는 제법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 차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 코스닥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서 거래소 주식도 밀린다면 저는 슬슬 거래소 주식도 담을 수 있는 시즌이 온다고 봐요. 해지도 저는 4월 달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지를 안 하면서 위쪽을 노릴 생각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 강세 콜 스프레드를 쌓든지 아니면 적절한 상황에서 네이키드 콜옵션 매수를 쌓아가도 된다고 보는데 이 네이키드 콜옵션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권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이게 야 델타원이 콜옵션 네이키드로 사도 된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행사가를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할지는 이거는 굉장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0.23짜리 콜옵션을 사놓고서는 변동성 계속 감소하는데 이거는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가격을 살지 등 가격을 살지 뭐 1외 가격을 살지 아니면 이거를 뭐 레이쇼 스프레드 짤지 아니면 그 강세콜로 짤지 아니면 뭐 콜백은 지금 안 통할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은데 뭐 네이키드 콜옵션 사라 델타를 오픈해라 위쪽으로 이거는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아마도 제가 한 말들은 그래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뭐 하방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델타를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점 세고 있다. 이거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콜옵션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는 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과한 다이어트가 나온다. 그러면 감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생각하는데 여하튼 시장에 볕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뭐 늙은 트레이더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외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추억 같은 거, 경험, 뭐 이런 썰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가 시나리오는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 스크립트는. 그래서 뭐 늙은 트레이더 시리즈는 뭐 지금 벌써 17편까지 써놨는데 이게 영상으로 옮기기에는 제가 뭐 영상 평진 능력도 없고 또 뭐 컨텐츠를 저 혼자 만들고 있고 또 트레이딩 하면서 또 이제 뭐 회사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는 약간은 버거운 면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독을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 광고 수입 뭐 사실 이거 진짜 그 몇십만 원이에요. 그 BEP가 안 나오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그래도 꾸준히 해온 이유는 후배들한테 뭔가 이제 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부끄럽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부터는 제가 국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평가라는 게 컨텐츠의 어떤 그 가치도 있겠지만 이 가치를 알아보는 또 다른 척도는 구독자 수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 수라는 게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뭐 당연히 제가 여태까지 그 구독을 구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를 감사하게 잘 봐주셔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구독자가 지금 7,150명까지 늘어났는데 늘어난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물론 구독자분들이 하는 거지만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지수함수로 올라갈 수 있겠죠, 구독자 수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제 영상에 대해서 구독을 권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뭐 멤버십 안 하셔도 좋은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나머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탈리스트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조만간 기획을 해서 뭐 영상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이 깡통 트레이더들의 추억이라는 것도 좀 만들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 파생시장, 저는 지금 벌써 뭐 15년 넘게 있었지만 뭐 저도 초반에 깡통 안 차봤겠어요. 그리고 손실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그리고 또 벌기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엔 저도 어떤 깨달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 초보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시행착오들에 대한 썰도 좀 풀어놓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오디오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구독자 수가 좀 더 늘어나고 제가 편집자도 좀 구해갖고 좀 더 가치 있는,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컨텐츠로 포장을 해서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썰들이, 또 공감이 가는 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이들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구독자 구독을 이제 구걸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낯짝이 좀 뜨거워지네요. 그래도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